자, 이번 시간은 나무추리 생각 수업 5번째 중3 기본 과정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실수 2번째 시간으로 당당히 올라서는 무리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의 모임이 실수인데 이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모든 수가 무리수라 했지. 유리수가 아닌 수. 유리수가 아닌 모든 수가 유리수가 아닌 모든 수가 무리수고, 이 무리수는 어떻게 특징을 갖느냐, 어떤 특징을 갖느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난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근데 이게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된다고 하는 이 특징은 실은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수의 입장에서 유리수로부터 출발해서 이 수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이런 수가 유리수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가고 1.414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끝없이 가는데 순환 안 하더라야지. 그래서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바라보는 것은 첫 번째 시각이 유리수로부터 출발한 거다.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이게 끝없이 가도 이게 끝없이 간다 이거지. 그럼 이게 안 정해진 거냐? 그건 아니라 이거지. 무리수도 그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수라는 거지. 이를테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 정사각형 안에다가 대각선 그려서 다시 이게 넓이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넓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을 그린 거죠. 그랬을 때 이 한 변의 길이, 이게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고, A가. 이게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니까, 그리고 이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A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인데, 이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A는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수가 무리수인데, 이 수는 엄연히 이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말 원점이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컴퓨터로 딱 원을 그리면 이 길이만큼이 A가 된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수를 유리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유리수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2라고 하는 크기를 갖는 이 무리수를 제곱하면 2가 되는 거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무리수. 그러니까 이걸 무리수 자체의 방법으로만 표현을 해보자. 이런 시도하고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리수에 대한 생각이 경험이 이제 쌓임으로써 그런 시도들이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유리수처럼 모든 무리수를 아우르는 공통 단위를 개발해서 무리수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무리수라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호를 개발해서 쓴다든지, 이런 시도가 아마 있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쉽지 않았던 거지. 무리수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공통된 단위나 공통된 표현법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좀 쓰이고 있는 무리수 자체의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더 이상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유리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리수 자체로 바라보는 그러한 표현법을 먼저 보면, 첫 번째가 원주율 파이입니다. 원주율 파이. 원주율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원주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원주의 비율이죠. 원주의 비율. 원주의 비율인데, 뭐에 대한 비율이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주하고 원주를 지름에다가 대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주율인데, 이 원주율이 실제로 이제 원이라고 하는 이 도형이 우리 인간 생활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사용됐던 그런 도형이라서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원의 둘레를 길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구했을 때 방법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했던 거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직선처럼. 그래서 이제 이 원주가 지름에 몇 배쯤 되느냐 구한 거지. 그러니까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 이 비율이 똑같더라. 그래서 이게 약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얘가 3.1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은 게 아닌가 이 정도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얘가 3.14259 265 그 다음에 265 3589 3589 7932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없이 나가는 그러한 무한소수인데, 이 어느 정도 이 길이까지를,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이 값까지를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수학자, 천재 수학자죠. 아르키메데스라는 이 사람이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내접하는 정다각형, 정사각형 바깥으로 외접하는 정사각형, 정육각형, 정육각형, 외접하는 정육각형, 내접하는 정육각형, 이렇게 이 둘레 길이,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이 내접하는 정육각형보다는 크다는 거지. 그리고 외접하는 정육각형보다는 작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3.1415, 265, 이게 3589 이렇게 나가는 이 수를 원주율의 값인데,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수라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수.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시절에 이 값을 구했을 때는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정말로 가도 끝이 없는 건지는 몰랐던 것이. 그래서 이 원주율이라는, 이 원주의 지름에 대한 비율, 이 값이 끝없이 가도 순환하지 않는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는 이로부터 약 2000년 정도 더 지나서 17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250년 전, 요 정도 시기에 비로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요 시기에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이 수를, 이게 이제 너무 멋진 수기도 하죠. 그치?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가라는 이 아름다운 수를 더 이상 3.1415, 뭐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지. 그 대신에, 이거 대신에 파이다라고 하는, 여기서와 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원주율 파이는 오일러 이름을 붙였는데, 이 파이라는 수는 이 원주의 지름에 대한 비율인 3.1415, 165, 3589, 7932 이렇게 끝없이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이렇게 점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값 그 자체,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표현하는 값인 것이. 그래서 무리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다. 그리고 이 파이하고 비슷한 수로 고등학교 2학년에, 고등학교 2과에 가면 자연로그 2라는 수도 나중에 배웁니다. 얘는 약 2.76, 2.7828, 1828 이렇게 끝없이 나가는, 얘도 이제 무리수인데, 자연로그 2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값을 근사값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이 수들은 멋진 수라서 이렇게 파이, 이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의 무리수도 수만 개가 있는 게, 무한 개가 있는 거지, 무한 개가. 이 보통의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이거는 뭐냐, 그 무리수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새로운 약속.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그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새로운 약속이 무리수 표현을 처음 쓰였던 게 아니라 이전에 유수 때도 쓰였어요. 유수 때도.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1, 2, 3, 4 이런 자연수 또는 정수 가지고, 양의 정수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봐도 돼. 1 더하기 2는 3, 뭐 2 곱하기 3은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나눗셈으로 들어오는 거야. 1 나누기 2, 1 나누기 3, 2 나누기 3, 3 나누기 3, 4 나누기 3, 6 나누기 3 이렇게 나눗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1 나누기 2라는 몫을 1, 2, 3, 4만 갖고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지. 쉽지 않다 이거지. 생각을 됐으면 뭔가 얻어 쓸 수도 있는데 이 식이 가지려는 이 값을 이 식의 표현을 그대로 기화해서 그 크기를 말해주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하나를 둘로 나눴을 때의 크기다. 이거는 하나를 셋으로 나눴을 때의 크기다. 이거는 둘을 셋으로 나눴을 때의 크기다. 이거는 셋을 셋으로 나눴을 때, 물론 이건 1이 되겠죠. 이거는 넷을 셋으로 나눴을 때 크기고, 이거는 6을 셋으로, 이건 물론 2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이 갖는 이 값을 새로운 값이 아니라 이 식이 가지는 이 내용을 그대로 기호화해서 나타내는 이 방법이 지금 이제 무리수의 정의에서 무리수의 표현에서 쓸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뭔가 그러면 이때 새로운 약속은 새로운 기호는 새로운 약속은 새롭게 약속한 그 범위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게 이 나누기를 이런 기호로 갖다 썼다 이거지. 그랬을 때 이 나누기만 갖다 쓸 뿐이지 요 수의 부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 쓴 거지. 만일에 이 크기 그대로 마이너스를 쓰고 싶으면 이 앞에 원래 알고 있던 마이너스 부호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눗셈을 이 분수로 새로운 기호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다른 약속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누기를 분수로 쓴 이 표현법이 실은 처음에 정수가 안 되는 유리수를 표현하려고 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쓰는라는 법은 없다. 어떤 수에도 다 쓸 수 있다. 이게 한번 약속이 되면. 그래서 여기로 오면 3 나누기 3 3분의 3인데 이게 이 분수의 꼴로 쓰였다고 해서 이게 정수가 얘들처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법은 없다.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을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고 이 수는 분수의 꼴로 쓰였지만 분수가 아니라 정수가 된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의 효력을 갖는 그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이거의 크기를 약속을 할 텐데, 이거를 이 기호.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읽기를 이렇게 쓰고요. 읽기를 뭐라고 읽느냐? 루트. 뿌리라는 뜻인데, 루트라고 읽거나 또는 제곱근 이렇게 읽습니다. 제곱근. 그리고 이 안에 수가 들어가는 것이 루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때로는 이 바깥에 마이너스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실은 플러스가 생략된 거지. 그래서 요 크기의 양수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같은 크기의 음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크기가 뜻하는 게 뭐냐? 이 크기가 뜻하는 게 이 기호가 뜻하는 게 크기인데 이 크기가 뜻하는 건 뭐냐? 제곱하면 2가 된다. 제곱하면 2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한번 대비해보면 이게 넓이가 1이다. 넓이가 2다. 넓이가 3이다. 넓이가 4다. 넓이가 5다. 뭐 이렇게 쭉 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한 변을 제곱해서 넓이가 되는 건데 제곱하면 1이 되는 수 그걸 그대로 이 기호로 제곱하면 1이 된다. 이것도 그대로 제곱하면 2가 되는 이 한 변을 제곱해서 넓이 2가 돼야 되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얘도 마찬가지로 한 변은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얘도 한 변은 제곱하면 4가 되는 수. 그래서 이 루트라는 이 기호는 제곱하면 제곱의 결과를 알고 제곱된 결과를 알고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걔가 됐을까라는 걸 아주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이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넓이가. 그랬을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제곱하면 12가 된다. 넓이가 100이다.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는 제곱하면 100이 되는 값이래요. 그래서 이 루트라는 것은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안에 제곱하면 안의 수가 되는 이 넓이를 알 때 이 값이 어떤 걸 제곱해서 됐을까를 잘 알 수 없을 때 그때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냥 갖다 쓰는 거지. 이 수를 제곱하면 12가 된다. 제곱하면 100이 된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수는 이 수하고 차이가 있다. 얘는 제곱하면 12가 돼서 실은 더 이상 안 나아가는데 얘는 제곱하면 100이 되기 때문에 이 수는 뭐하고 똑같은 크기냐면 10하고 같은 크기. 이거는 아까 얘기해서 정수에서 더 이상 정수 나눗셈에서 더 이상 정수가 안 되는 정수가 아닌 분수, 유리수에서 머무르는 수가 있는 반면에 분수꼴로 썼지만 그게 정수로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식도 있는 것처럼 이 제곱근을 썼을 때 제곱근 안의 수가 어떤 수를 제곱한지 몰라서 여기서 머무르는 게 끝인 수가 있는 반면에 제곱한 수가 제곱근 안의 수가 이게 제곱하면 100이 된다. 그 수가 어떤 수인지를 알 수 있을 때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0이 된다. 이렇게 유리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근이라는 이 기호는 어떤 크기를 약속하는 거지. 이거 자체로 부호를 알려주거나 또는 이거 자체로 이걸 썼기 때문에 무리수가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부호를 표시하고 싶으면 플러스는 플러스 쓰거나 그냥 쓰거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써야 되고 제곱근을 썼을 때 제곱해서 더 이상 이게 어떤 수가 12가 되는지 이게 정수로 소수로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이게 여기서 끝이고 이게 무리수가 되는 거지만 어떤 수를 제곱해서 1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때는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리수로 된다. 제곱근 없이 표현이 되고 제곱근 없이 표현될 수 있는 수는 유리수가 될 수 있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무리수를 이런 형태로 특정한 어떤 문자로 줄 수도 있고 이런 형태 기호를 써서 그 크기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수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간에 무리수가 되려고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 소수로 고쳤을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꼴로 고쳐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수만이 무리수가 돼요. 그래서 파이는 제곱근은 없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무리수가 된다. 다음 시간에는 잠시 쉬어가기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 체계, 수체계, 실수체계라고 하는데 실수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속에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